세월호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1차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책임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또 이준석 선장에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검찰이 의율할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해양경찰이라는 정부 조직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번 이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네. 처음으로 이제 구조 활동을 펼쳤던 해양경찰청에 있어서 네. 많은 비난의 여론이 커졌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선체 내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다양한 영상 속에서 보듯이 이 바깥에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 구조했기 때문에 네. 일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경찰을 제외하고 네. 차후에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 해경을 조사할 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현장 지금 배가 완전히 뒤집히기 직전, 완전히 대부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47분 동안이나 선내에 진입하지 않고 퇴선 지시도 따르지 않았던 이 해경 1, 2, 3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번 사건에 있어서 최초로 네. 사고역에 출동했던 것이 네. 이 1, 2, 3정입니다. 1, 2, 네. 3정인데 이 목포해양경찰서장이자 이 김문홍 서장이 이 지시를 받고요. 약 한 20분 뒤에 이 침수에 대비해 이 퇴선 명령을 내려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약 한 40분 동안 이 4차례나 이 퇴선 명령을 네. 구조하고 있는 목포해경 1, 2, 3정에 이 퇴선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 서장인데요. 자, 해양경찰도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해양경찰서장이 직접 4차례에 걸쳐서 구조하라, 퇴선시키라, 바다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라, 방송을 이용해 탈출을 유도하라. 4차례 그 사고 당일 4월 16일 오전 9시 51분부터 10시 6분까지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 자체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예.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지시가 이행이 안 된 겁니까? 예, 이 최초에 출동한 목포 네. 목포 1, 2, 3정과 그리고 이들의 총지휘관인 목포해양경찰서장의 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4차례 지시를 내렸지만은 네. 실제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던 이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요. 이 더 큰 문제는 네. 사고가 최초 명령을 내리고 이 선장이 탈출한 뒤 32분이 지난 10시 18분쯤 네. 목포해양경찰서장이 구명벌을 투하해서 세월호 선장에게 이 구조를 유도하라라는 네.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네. 선장이 탈출한 지 32분이 지났는데 이런 뜬금없는 그러면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선장 탈출했고요. 그런데 32분이 지난 시점에 선장이 탈출한 사실도 모른 채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예. 어쨌건 해양경찰은 지금 대단히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기자들 앞에 직접 등장해서 이렇게 자신들을 방어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구조 당시 해양경찰이 선체에 진입할 기회가 충분했으며 승객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 방치하여 검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해경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해양경찰청장이 얘기하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아직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해양경찰을 향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 일단 정부 조직도 그런 처벌을 받는 건지 전 처음 들어보는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검경합동 특히 검찰 쪽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자, 그러면요. 이준석 선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목포 현장에서 직접 수사하는 검사들 현장 얘기를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분들의 판단하고 대검찰청에서 전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면서요. 그 차이를 좀 구분해 주십시오. 예, 모레쯤이면은 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네. 이 선장 이준석 씨와 그리고 선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법원에 기소를 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장과 그리고 비상시 이 승객들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1등항해사, 2등항해사, 네. 이 주요 선원 4, 5명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 부작위. 뭔가 하지 않았다.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을 죽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건 현장 수사팀의 의견이잖아요. 예, 예. 하지만 이 대검찰청은 과연 살인죄까지 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네.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유기치사죄를 적용해서 기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내부 갈등 그리고 이 치열한 이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치사라면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게 됐다 그 얘기죠. 예, 살인죄보다는 매우 낮은 네. 그런 이 범죄인 거죠. 그렇죠. 국민들 감정상으로는 살인죄가 마땅히 적용이 된다고 해야 되지만 우리 법 질서라는 것이 감정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법원이 얼마큼 인정할지에 대한 형량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 판례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제 검찰은 적용할 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